10월 6일 일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스타가 되기도 하고 이 한동훈처럼 장관이 스타로 탄생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가장 많은 준비를 하고 국정감사에서 자기의 이 역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여든 야든 국정감사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이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지난 한 해의 국정이 잘 운영이 됐느냐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해서 이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법적인 처벌, 이 문재인은 문재인 가족들 모두 지금 소환돼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이재명은 다음 달에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중형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주제는 이재명, 문재인, 이 사법 리스크가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이 구속,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숫자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야당 민주당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각종 의혹들, 이 부분을 제기를 하면서 또 방탄에 나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출렁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 이야기를 하면 여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국회에 법조인들이 너무 많다라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과 방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법조인 출신들이 가장 뛰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법조인 출신이 다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법조인 출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법조인 출신 중에서도 이런 공격과 방어 이런 부분에서 좀 뒤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문제가 될 뿐입니다. 법사위가 가장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역시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라고 보면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녹취록을 비롯해서 얼마나 탄탄한 자료가 공개가 되느냐, 또 얼마나 이렇게 쉽고 논리적으로 국민들 앞에 이재명과 문재인의 문제를 잘 지적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법사위에서 법사위도 국민의힘의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일당 100의 자세로 해낼 수 있느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오는 16일 재보궐선거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전남 지역 2곳은 이재명과 조국이 저렇게 물어뜯고 싸우고 있는데, 이 강화 군수와 부산의 금정구청장은 국민의힘이 이겨야 합니다. 재보궐선거 이게 큰 정치에, 전국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또 못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조국이 자신의 이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 군수와 금정구청장은 이겨야 한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에서는 조국 이재명이 소위 단일화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갈등을 빚는다, 합의를 했다, 이런. 결국 단일화 내일 할 겁니다. 다 정해진 쇼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거기에 쏘을 이유도 없고요. 또 강화 군수 부분은 이 보수 우파 쪽에 이 후보가 좀 나뉘어 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하면서 이 부분이 좀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위기다, 위험하다. 한동훈이 지금 부산에 가서 어제부터 1박 2일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한동훈으로 좀 이 힘을 모아서 꼭 이겨내야 된다. 지금 어떤 경우에도 이 강화 군수와 금정구청장 선거는 이겨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도 용이해지고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또
만약 지게 되면 이재명 조국이 또 어떤 거짓 선동을 할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입니다. 이 서울 용산의 이태원에서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이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주 측정에 걸린 게 아니고 사고를 내서 음주 사고를 내서 이 잡혔습니다. 입건이 됐는데 문다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였다. 어마어마하게 만취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면허 취소가 0.08% 이상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문다혜가 이렇게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부딪혀서 사고를 내서 이 음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다혜, 문재인이 과거 대통령 시절에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건 살인 행위와 같다.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한 말도 또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다혜는 이 압수수색한 물품에 대해서 또 휴대폰을 비롯해서 이 검찰에서 마지막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문다혜 소환입니다. 이 전주지검이고요. 김정숙도 소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은 이 문다혜와 김정숙이 소환될 이런 검찰에 소환될 이런 상황인데 또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경찰에 내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을 했다. 문다혜는 이 검찰의 수사를 놓고 거의 폐악질 하듯이 굉장히 거친 말을 자기 SNS에 올려서 국민들의 또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검찰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절여받고 더럽혀져야 할 마땅한 그런 말일 뿐이다. 이런 글들을 올리고 이래서 이 문다혜의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딸 부부를 태국으로 이주시켜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 경호상에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타이스타 젯에 그 취직을 시킨 부분 이걸 지금 검찰이 수사를 거의 완료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나 이야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 셈입니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문다혜 부부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이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게임 업체에 문재인이 취직을 시켜주고 타이스타 젯에 이렇게 취직을 시켜주고 생활비를 문다혜에게 모두 보내고 이런 상황이었다. 문다혜가 학창시절부터 문재인 부부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다. 학업을 하는 이런 과정들,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혼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또 문다혜의 이 성격, 은행입니다. 굉장히 좀 음주운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차의 그 과태료도 납부를 하지 않아서 차도, 자신이 몰던 이 차도 지금 압류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신이나 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부부가 오죽했으면 자기 딸 부부를 이 타이스타 젯에 취직을 시키고 태국으로 가서 살게 했겠느냐. 문다혜가 이렇게 청와대나 이 양산 사저에도 오랫동안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국과 조민, 조국이 조민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이 조민이 그 의대를 갈 수준이 되지 않는데 고등학교 성적이나 대학 성적 모든 게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조민이 의대에 갈 실력이 되지 않는데 그걸 억지로 이제 의전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또 의전에서 공부도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이걸 장학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 입시 부정이 저질러졌던 것이죠. 조국에게 이 조민이 아픈 손가락이라면 문재인에게는 문다혜가 아픈 손가락이었다. 이게 남의 자식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제 문재인이나 조국, 이 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식들이 이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또 이 경찰의 조사를 먼저 받아야 되는 이런 음주운전. 문재인으로서는 참 이 사면 초과에 몰린 셈입니다. 또 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원전을 시키기 위한 그 중수라고 합니다. 이 중수를 거의 뭐 중국에 거의 뭐 공짜로 갖다 주다시피 이렇게 중국에 수출을 했던 그런 내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이렇게 중국에 뭐 10분의 1 가격으로 이 중수를 수출했던 뭐 이런 내용도 드러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원전 정책입니다. 도대체 이 원전을 통해서 어떤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뭐 이런 일들을 벌였느냐. 원전 폐쇄. 그렇게 문재인이 원전 폐쇄 안 하느냐고 독촉을 했느냐. 경제성 조작까지를 해가면서 이 원전을 폐쇄했느냐라는 것들이 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부분, 이 문다혜 때문에 다시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문다혜가 소환이 될 것이다. 김정숙이 소환이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녹취록을 비롯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어떤 새로운 것이 터져 나올 것이냐. 아마 이재명은 조마조마할 겁니다. 법사위를 통해서 지금 많은 것들 이 국민의힘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추경호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이 재보궐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좀 많이 나서서 여기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 대표가 원내가 아니긴 하지만 이 한동훈 대표만큼 이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감사에서 이 공격의 전략 포인트 또 방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 메시지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부분을 한동훈이 많이 좀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법사위를 중심으로. 지금 뭐 이재명에 대해서 더 폭로가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도 권순일 그 사법 거래에 개입을 했다. 김만배와 함께 또는 다른 루트로 개입을 했다라는 것도 지금 이화영의 그 녹취록을 통해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도 더 계속 터져 나올 것들이 많고 이화영의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육성이 담겨있는 그 위정교사 김진성과 나눈 녹취록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한번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국정감사에서 이 새로운 것에 목맬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나왔던 내용을 또 되풀이하고 이렇게 계속 조금씩 각색해서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그 형수 쌍욕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의 녹취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적재적소에 이렇게 녹취록이나 증거를 들이대는 것. 이게 가장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갑니다. 이제 그토록 참 기다리던 이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국정감사 기회입니다. 이재명의 지난 20년간 이재명의 파렴치한 행태들, 거짓말들, 위증교사들, 위증들, 그 다음 이 사법방해, 이 모든 걸 묶어서 잘 정리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보여주면 국민들에게 이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문재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고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좀 많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역시 이 공방전에서는 이 재판의 경험도 있고 피의자들을 수사해 본 경험이 있는 이 검사 출신들 또 판사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검사 출신들 법조인들이 뛰어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동훈이 좀 그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만큼 한동훈의 지원이 여기에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이재명과 문재인, 이재명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문재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이번 국정감사가 한 달 가까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문재인이 왜 구속이 되어야 하느냐? 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하느냐? 조국을 왜 빨리 구속시켜야 하느냐를 국민들 앞에 선명하게 보여주게 되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게 될 것이다. 또
다음 달에 있을 이재명 1심 선고에도 유리한 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뭐 2판 4판입니다. 소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지금 동남아 그 아세안 회의에 참석도 하고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도 뭐 많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각종 녹취록 지금 김대남 녹취록, 명태균 녹취록, 또 문자들,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그 주가 의혹 관련된 녹취록들 뭐 많이 있습니다. 이 가방 부분의 녹취록, 또 뭐 새로운 녹취록 많은 준비를 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느냐라는 것도 참 이건 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직분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걸 방어를 해줘야 합니다. 뭐 숫자는 아주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야당 의원들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이재명에 대한 공격으로 이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당정 갈등이 언제나 이렇게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 김대남이 서울의 소리와 나눈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지금 소위 대외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총선 백서에 가담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르는 내용이 이 김대남으로 흘러들어갔다. 또 사실과 내용도 다른 이렇게 부풀려져서 거짓 가짜뉴스가 돼서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이 됐다. 도대체 이걸 누가 흘렸느냐? 그 뭐 총선 백서 팀이 아니고 누가 흘렸다. 뻔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대남의 혼자 작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난 총선부터 시작해서 지난 전당대회까지 이게 좌우를 가리지 않고 뭐 많은 유튜브들, 언론들을 통해서 지금 한동훈에 대한 공격, 한동훈 물어뜯기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문제는 지금 전당대회가 끝났는데도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참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일부 친윤들이 나서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좀 부담으로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지지율에도 바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송원재 TV의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 송원재 TV가 한동훈을 지지하느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자꾸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송원재 TV는 윤석열,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누구 개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수 우파, 보수의 유튜브입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현재의 정치 시사를 보고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리고 평론해드리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누가 정치를 잘하느냐, 잘하는 쪽에 좋은 평가를 하고 못하는 쪽, 못하는 경우 언제나 뭐 잘하는 순간도 있고 못하는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못할 때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기준을 본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준으로 봅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윤석열 이 정부의 탄생을 지지를 했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윤석열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지지했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의 당선을 막은 것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을 끝장낸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그 공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평가받을 만합니다.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0.73%였습니다. 다른 누가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아니라면요. 홍준표, 유승민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뭐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또 비판을 많이 합니다. 한동훈 총선 때부터
뭐 한동훈이 좀 독선적이지 않느냐, 또 윤 대통령과 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총선에서부터 갈등이 있었고 이 전당대회를 거쳤습니다. 계속 한동훈 끌어내리자라고 친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동훈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과거에 김기현, 이준석까지 등장을 합니다. 한동훈 정치적으로 끌어내리려고 시도를 하면 이건 완전히 분열입니다. 그건 쪼개지는 겁니다. 이제 한동훈을 끌어내리려면 유일한 방법은 한동훈이 법을 위반한 걸 집어내야 합니다.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왜 매달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정치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한동훈을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뒤집어집니다. 63%의 지지를 받은 당대표입니다. 한동훈을,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왜 한동훈이 공격이 강하고 이 전투력이 있느냐? 한동훈 자신의 약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동훈이 왜 싸움을 잘하느냐? 전투력도 있는 거죠. 메시지 능력도 뛰어나고요. 상황 판단 능력 빠르고요. 그런데 일단 자신이 당당한 겁니다. 자신이 싸워서 이길 지점을, 이길 수 있는 명분을 먼저 쥐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놓고 보수 우파에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로 비판을 해야 합니다. 인상 비평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문의조 심판을 해야 되는, 민주당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 인상 비평을 하게 되면 이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좌파다, 건방지다, 이래버리면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 배가 나와서 싫다, 이러면 저는 윤 대통령이 배가 나와서 든든합니다. 저는 한동훈이 굉장히 빠르고 속도감 있고 또 자기 정치 새로운 당정 수평 관계를 해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게 그렇게 건방져 보이지 않고 상당히 도전적이고 정치 개혁을 바라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의료 대란, 김건희 여사 문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처하는 대통령실이 잘못됐다. 여기에 대처하는 한동훈 대표가 잘못됐다. 이런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례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민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흘러갈 뿐입니다. 정당도 흘러갈 뿐입니다.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누가 잘하느냐? 잘하는 쪽에 박수, 잘할 때 박수, 잘못하면 가혹한 비판,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다 이재명, 조국, 문재인 다 구속시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나갑니다. 한동훈 대표도 자기 보수 정권 재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한동훈 대표도 국민들의 머슴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에 대응을 한다면 많은 것들이 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와의 수평적 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친한 쪽에서는 대통령실을 비판할 때 사례를 들어서 주로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이 친윤 일부에서는 한동훈에 대해서 좀 인상 비평을 하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고요. 서로 일을 가지고는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적 관계를 인정하고 한동훈 대표의 몫을 인정하고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누가 뭐래도 바뀌지 않는 어마어마한 업적입니다. 좌파 정권을 끝냈지 않습니까? 0.73%라는 이 차이로 박빙의 차이로 이재명의 대통령을 막아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 개혁 아닙니까? 정치 개혁, 새로운 정치라는 주제 안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꼭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주로 이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인데 일부 친윤 쪽인데 한동훈을 끌어내리겠다. 한동훈을 사퇴시키겠다.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된다면 전당대회 때 한동훈에 대해서 수도 없는 많은 그 나쁜 소문들 그거 벌써 고발 고소 조치가 됐을 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끌어내리겠다. 그건 쪼개지는 걸 의미합니다. 전략적 제휴입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문의조 심판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정치의 기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 좋아라, 누구 사이 나빠져라. 국민들은 그 관심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하면 그 정치인들끼리 사이가 좋든 나쁘든 국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재인, 이재명이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관심 없습니다. 그게 전국에 영향을 끼칠 때, 사법 처리에 영향을 끼칠 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송원재 TV의 입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송원재 TV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참 자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은 방송을 잘하면 어련히 알아서 구독, 좋아요를 누르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을 누르시지 않고 구독자가 아니시면서 시청만 그냥 해주시는 분들이 이 구독자로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게 제 이 홈페이지에는 매일 올라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얼마 전까지는 보통 30% 되었는데 지금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게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누르시지 않고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는 건 정말 저로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이제 시청을 해주시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앞으로 채워가라 라고 하는 채찍질로 삼아서 구독, 좋아요 누르셔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일요일인 오늘 드리면서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